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컨텐츠인데요. 이게 잘해야 돼요. 또 한 주 하고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서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 좀 뭐랄까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우리가 좀 딱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책에서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옛날 그림, 벽화, 뭐 명화들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멀게 느껴져. 별로 관심이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약간 흥미를 갖기 위한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들어본 말 중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원이 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0가지 알아볼 건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자, 이거 봐봐. I love me. 난 나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해요? 이게 자기 애가 좀 있어야 돼, 사람이. 그죠?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심하게 사랑하면은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지?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나르시즘에 빠졌다. 또는 쟤는 나르시스트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학문 용어처럼 들리기도 해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말. 근데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남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생겼어. 화려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마을에서 나르키소스 한번 보려고 동네 처녀들, 그리고 또 심지어 요정들까지 이 잘생겼으니까 만나고 싶다는, 사귀고 싶고 엄청나게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막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한번 커피 한잔 마시려고. 열혈 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나르키소스는 관심이 없어. 이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매번 이 청혼들을 다 거절합니다. 청혼이 일이야. 눈 뜨면 아예 거절합니다 하고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또 문 앞에 또 있어요. 열혈 팬들이. 그래갖고 들어오면 거절합니다. 너무 냉정한 거야. 냉랭해. 그래가지고 매번 거절하니까 이 열혈 팬 중에 한 명이 화가 났어요. 마탱이가 간 거야. 아니 내가 이 정도인데 매번 청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요정 중 한 명이 복수의 여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원을 빌어요. 저 나르키소스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주를 겁니다. 그 저주 내용이 뭐냐면은 나르키소스가 처음 보게 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남자 여자 안 가리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그걸 들어줍니다. 복수의 여신이 들어줘요. 나르키소스는 이걸 모르지. 그래서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또 산에 올라갑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힘들잖아요. 땀도 나오고 또 여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이제 호숫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호수에 자기 얼굴이 비춰진 거죠. 이 나르키소스는 저주에 걸리자마자 가장 처음 보게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호숫가에 자기 보니까 누가 있어? 누가 있네? 너무 잘생겼어. 원빈보다 잘생겼어. 그래갖고 이 뭐야, 얘랑 사귀고 싶어가지고 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려고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덩 빠진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저주가 이제 걸려서 죽은 거죠. 이게 이제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이 나르키소스가 죽은 자리에 꽃이 한 송이 핍니다. 그게 이 꽃이에요. 혹시 이 꽃 알고 있나요? 수선화예요. 수선화의 학명이 나르키소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수선화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수선화를 좋아한다.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재밌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래. 재밌잖아, 그죠? 들을만 하다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또 들으면, 그죠? 자, 방송 먹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할 수 있어. 자, 간다. 그리고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언제 생겼냐면은 1899년도에 이제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이제 자기에게 자아도취돼서 이제 이거에 빠진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이런 정신을 연구하다가 나르키소스랑 연관을 지어서 이제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 정신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원 자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약입니다. 몰핀이라고 써있죠. 몰핀. 이제 주사 맞는 약인데 병원 가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맞으면 안 돼. 아무나는 안 놔줘,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마취제로 쓰거나 또는 이제 진통제로 처방받을 때 우리가 몰핀을 이제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몰핀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신이 또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재밌지? 흥미진진해. 자, 우선 우리가 몰핀을 맞으면 어떻게 돼? 마취제니까 잠을 자겠죠? 깊은 잠에 빠진다. 그쵸? 깊은 잠에 빠진단 말이야. 근데 잠을 자면 또 어떻게 돼요? 꿈을 꾼단 말이죠. 그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꿈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꿈의 신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름이 모르페우스예요. 모르페우스. 그렇기 때문에 이 몰핀이 모르페우스라는 꿈의 신에게 이름을 기인해가지고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따온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핀이고 이제 영어로 모프라고 해서 크게 보면은 MORPH 뭐 이렇게 시작하죠. 모프라는 게 이제 형태학에서는 이제 사전에서 모프라는 걸 찾아보면은 형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모르페우스가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꿈속에 찾아가서요, 어떤 형상들을, 꿈 내용을 이렇게 빚어냅니다. 꿈의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거에서 생긴 단어가 모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신들에게서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인디안 밥 아니고, 자, 시리얼이죠?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요새 먹어요. 급하게 빨리 먹고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제 익숙한 음식이에요. 외국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리얼은요, 로마 신화에서 따오게 된 이름이에요. 시리얼을 사전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곡물이라는 뜻이죠. 곡물. 근데 로마 신화에는 곡물의 여신이 있습니다. 곡물의 여신 케레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케레스 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케레스에서 S를 빼고 뒤에다가 AL만 붙이면은 케레스 시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의 이름은 이 아줌마, 이 누나 케레스에서 이제 시작된 말인 겁니다. 신들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각색 신들이 다 있어요. 알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 케레스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이 케레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짱 제우스의 누나입니다. 제우스의 누나고요, 대지와 농업의 신이에요. 그래서 케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의 세계 자체에서. 왜냐면요, 얘가 농업의 신이잖아. 제우스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제우스도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제우스가 짱이지만 뭐 누나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능력 때문이야. 케레스의 능력 때문인데, 왜냐면은 케레스가 화가 나면요,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들에게서. 왜냐면 얘는 농업의 신이잖아. 농업을 관장한단 말이지. 화내면은 작물이 안 자라. 그러면 인간들이 추수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추수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들한테 재물을 못 바쳐.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 생각에는 케레스가 화내면은 재물이 나한테 받쳐지지가 않으니까 지가 아쉬워서. 그래서 케레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우스가 실제로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한 신이었어요, 케레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케레스는 좀 단점이 뭐냐면은 알려진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게, 케레스 자체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화 자체에서는 존재감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어쨌든 농업의 신이고 곡물의 신, 그래서 이 곡물로 만든 음식이죠. 시리얼. 케레스에서 따온 이름이 되겠습니다. 상자야. 보물 상자인가? 아니에요. 막 연이가 빛이 나죠, 그죠? 상자야.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생각나는 상자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생각해봐. 생각 좀 해봐봐. 있어. 들어봤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그치?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까 얘기했죠. 짱이 누구예요? 지존, 제우스 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제우스가 직접 만들어서 인간 세계에 내려보낸 최초의 여자가 있었어요. 걔가 판도라입니다. 오, 흥미진진해, 그죠?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생겼던 겁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생기는 말이냐면은, 이 무슨 뜻이냐면,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안 좋게 감춰져 있는 무언가를 결국 우리가 알아버렸을 때 표현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래요. 신 중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프로메테우스. 우리 책에서도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책 본 적 있을 거예요. 안 봤어도 들어는 봤어. 그치? 그렇다고 치자. 이 프로메테우스는요,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는 신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원래 신과 인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도 등장하고 인간도 등장하는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많이 도와줍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지능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직접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인간들을. 그래서 인간들한테 굉장히 많은 애정을 보이고요, 도움도 많이 줍니다. 자,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은요, 결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제우스가. 제우스가 원래 성격이 좀 꽁하고 좀 소심하고 이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겼어, 인간들을. 인간이 싫으니까 어때? 인간을 만든 프로메테우스랑도 사이가 안 좋아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싫어하는 거 아닌데 제우스만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제우스가 또 못마땅해 하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프로메테우스한테 싫은 소리는 또 못해.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들에게서 불을 뺏어갑니다. 파이어를 뺏어갑니다. 이 불을 못쓰게 하는 거죠. 제우스가 성격이 좀 이래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그 제우스가 훔쳐낸 불을 다시 훔쳐가지고 인간들한테 돌려줘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때? 제우스 생각에 화가 나잖아. 일단 지가 잘못한 거긴 한데, 지가 주신인데, 신들의 짱인데 지를 거스르니까 프로메테우스한테 화가 났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또 막 음모를 꾸미는데, 이게 프로메테우스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프로메테우스 동생한테 또 복수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좀 소심해.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동생한테 웬 여자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게 판도라인 거예요. 자, 프로메테우스는 이 제우스의 함정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자기를 평소에 싫어하던 애가 갑자기 내 동생을 잘해준다니까 어때? 기분이 뭔가 껄쩍지근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동생한테 야, 판도라 받지 마라. 이건 뭔가 함정에 빠진 거다. 판도라를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말을 했는데 판도라가 또 이뻤어. 거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거의 뭐 아이유급이었거든요. 이뻤어요. 동생이 눈이 이미 하트가 된 거야. 눈이 하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해요. 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때 결혼 선물로 제우스가 항아리를 하나 보내줘요. 항아리를. 그러면서 한 가지 말도 전합니다. 이 항아리 절대 열지 말아라. 라는 말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판도라가 열죠, 결국. 왜 열어? 제우스는요, 판도라를 만들 때 호기심도 같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판도라가 호기심이 너무 왕성해. 궁금하면 해야 돼. 근데 저 항아리가 있잖아. 열지 말래. 열고 싶잖아. 그러니까 더 열고 싶단 말이야. 호기심이 막 생기지.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 동생이, 남편이 못 열게 하죠. 아, 제우스님이 열지 말라고 했어. 열면 큰일 난대. 그러니까 판도라는 열고 싶은데 못 열게 하니까 막 아파. 몸이 막 시름시름 아는 거야. 알아. 막 저거 열고 싶은데 못 여니까 막 침대에 누워갖고 항아리만 쳐다보고 막 미치겠는 거지. 이건 뭐야, 100% 함정이잖아요. 선물로 줘놓고 열지 말래. 판도라 결국 열어요.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호기심을 못 채워서 아프니까 죽을 지경이 되자 결국 이걸 엽니다. 그러면 안 됐거든. 그 항아리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각종 질병, 뭐 재앙, 분노, 질투, 전쟁, 뭐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담아서 준 항아리였어요. 이걸 판도라가 연 거야, 지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막 세상 밖으로 막 끄집어 내준 거죠. 이것들이 밖으로 막 나오니까 판도라가 깜짝 놀래요. 어씨, 뭐야! 막 이거 얼른 닫았어요. 이러한 장면이 이렇게 명화로도 남아져 있습니다. 보면 지금 상자를 호기심 때문에 열고 있죠. 이뻐도 보면은, 그죠? 턱선바 날렵한 거 이쁘단 말이죠. 그래서 막 이런 뭐 질병, 뭐 질투 이런 게 막 빠져나오다가 너무 놀래서 다시 닫았어요. 다시 닫았어. 근데 정말 웃긴 게,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 항아리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희망이에요. 판도라의 상자에서 유일하게 희망만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나이 들고 병 들고 늙는다, 죽는다, 이런 거는요,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그 나쁜 것들이 인간에게 재앙이 닥쳐서 우리가 늙어서 병 들고 죽는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는요, 제우스가 선물한 항아리에서 나온 말이고요. 열어서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는 알아서면 안 되는 걸 결국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도라가 그러면 안 됐거든. 제가 옷을 좀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스럽게 이렇게 좀 입었는데 괜찮나요? 좀 별로인가? 네,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프롤로그, 에필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는 뭐냐면은 이제 소설이나 연극에서 시작이랑 끝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프롤로그가 이제 시작이고 에필로그가 이제 마지막 편에 쓰여지잖아요. 책의 앞뒤에 보면 그죠? 뚜껑 다음에 써 있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프롤로그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냐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판도라의 상자 설명할 때 제우스가 삐졌던 인간을 사랑한 신이죠. 프로메테우스에서 기인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를 따서 이제 앞부분에 붙인 거죠. 그게 프롤로그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프로메테우스는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에. 그래서 책 앞부분에 써있기 때문에 책의 본문을 읽을 준비를 미리 앞서서 생각해보자 라는 글이에요. 그 프롤로그라는 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롤로그라는 말이 생긴 건데,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또 마찬가지로 미리 생각하는 것, 예언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판도라의 항아리 그거 제우스의 함정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오, 재밌어. 근데 이 동생은 판도라랑 결혼하면서 상자가 열리고 결국 제우스한테 당하잖아요. 이 프로메테우스의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한단 말이지.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에필로그인데, 자, 판도라랑 결혼한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 에피메테우스입니다. 에필로그죠. 에피메테우스인데 이 이름을 딴 건데 책 맨 나중에 써있죠. 책을 다 읽고 나중에 생각해보는 글이 이제 에필로그죠. 그러니까 이 에피메테우스는요, 형이랑 반대로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야. 얘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형이 예언을 해봐야 얘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이 에피메테우스는 일이 터지고 나서 생각하는 애인 거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아이유, 그리스로 마시는 아이유, 판도라 만나서 눈 하트 빵빵 대고 이제 결혼해서 제우스 선물 받고 이제 상자 열어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이 형제들의 이야기로 해서 이제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생겼고요. 현재는 이제 연극이나 뭐 소설, 영화, 게임도 등장하고요. 어떤 줄거리를 써내려갈 때 그 줄거리 본문의 앞에 나오는 글, 앞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맨 뒤에 끝나고 나오는 내용, 이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책 같은 거 읽어도 우리가 안 읽어요, 이 부분을. 크롤로그, 뭐 작가의 말 이런 것들, 프롤로그, 뭐 마치며, 에필로그 뭐 이런 거 잘 안 읽습니다. 이렇게 좀 읽어보아야 돼요. 그 의도를 알면은 책을 읽기 전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마음가짐 이런 거고, 에필로그가 이제 다 읽고 나서 정리할 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또 재밌어요. 읽어봅시다. 앞으로 넘어갈게요.